혹시 이런 적 있으셨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만 당기더라고요. 그럴 때 단순히 설탕이나 과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달콤한데도 건강하다. 사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먹으면 이보다 든든한 건강식품도 없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식탁 옆에 두고 자주 보는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예전엔 특별한 날에만 먹던 귀한 보약이었지만 요즘은 티 한 잔에도 요리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하지만 말이에요, 이 꿀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은지 제대로 알고 드시고 계신가요? 1. 왜 꿀인가요? 꿀은 참 신기한 식재료예요. 천연 그대로 달콤하고 수천 년 전부터 약처럼 쓰였고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속을 편하게 해주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상처 치료에 썼고 중국의 황실에서도 보양식으로 애용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음식 중 꿀과 잣을 섞은 약식이 있었어요. 몸에 좋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가 봐요. 요즘엔 자연식, 면역력, 혈당관리 이런 키워드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꿀이 주목받고 있어요. 설탕보다 천천히 흡수되면서도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도와주는 꿀.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소화력,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이 모든 걸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식재료로 꼽히고 있어요. 그럼 이제 꿀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2. 왜 건강에 좋은가요? 1. 면역력 강화의 탁월.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며칠은 진짜 고생하지 않으세요? 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목이 칼칼할 때 따뜻한 꿀물 한 잔 기억나시죠? 그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면역이 중요할 땐 하루에 한두 스푼 꿀을 섭취하는 습관 정말 추천드려요. 2. 피로 회복과 에너지 보충.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하루 종일 힘이 없는 날 있으셨죠?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줘요. 단순 당류가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당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장점이랍니다. 특히 운동 전후 또는 활동량 많은 날 티 한 잔에 꿀을 타 마시면 몸이 확 살아나는 느낌 받아보셨을 거예요. 3. 위장 건강과 소화 촉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산의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장 속 유익균의 활동도 도와줘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데도 한몫해요.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 습관으로 꿀을 한번 드셔보세요. 4. 기침, 인후염 완화. 목이 칼칼하고 자주 기침이 나거나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시나요? 꿀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목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어린이 기침 치료에 꿀을 권장할 만큼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식품이죠. 잠들기 전 따뜻한 꿀물 한 잔, 중년의 밤에 더 따뜻한 안정을 줄 수 있어요. 5.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 꿀이 심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혈압이 높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분들에게는 꿀이 부드러운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단 하루 권장량은 꼭 지켜야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3. 섭취 시 주의할 점. 1. 당뇨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조심. 꿀이 자연식품이라고 해도 당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인 분들이 무심코 꿀을 드시다 보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만약 드시고 싶다면 식후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의사와 상의 후 소량 섭취하는 걸 권장드려요. 2. 유아나 어린아이에게는 금지. 혹시 1세 미만 아기에게 꿀을 먹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꿀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의 포자가 있을 수 있어서 영유아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 1세 이전의 아이에게는 꿀은 절대로 먹이지 마세요. 성인에게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아기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답니다. 3. 미산 역류나 위염이 심한 분. 꿀은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공복에 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꼭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씩 나눠 드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무조건 좋은 식품은 없어요.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양과 시간도 잘 조절해야 진짜 건강이 됩니다. 4.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1. 꿀생강. 중장년층의 대표 건강궁합, 바로 꿀과 생강이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식품이에요.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감기 예방, 기침 완화에 더 효과적이랍니다. 차로 만들어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입맛 없을 때도 활력을 주죠. 특히 겨울철 생강꿀차는 매일 마시고 싶은 따뜻한 습관이에요. 2. 꿀레몬.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다는 꿀과 레몬의 조합 드셔보셨나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고 꿀은 그 흡수를 도와줘요. 아침에 상큼하게 마시는 레몬 꿀물은 중장년 여성분들께 특히 인기가 많답니다. 속이 쓰릴까 걱정되시면 미지근한 물에 타 드시면 더욱 좋아요. 3. 꿀계피.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꿀과 계피는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좋은 조합이에요. 계피는 항염작용이 강해서 꿀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계피 가루를 살짝 넣은 꿀물은 은은한 향과 함께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줘서 가을, 겨울철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5.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보관법과 먹는 팁. 꿀은 보관이 까다로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쉬워요. 햇빛이 들지 않고 서늘한 곳에 밀폐해서 두기만 하면 돼요. 냉장 보관은 오히려 굳어지기 쉬우니 실온 보관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먹는 방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만 넣어 마셔보세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요거트나 샐러드에 살짝 곁들이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빵이나 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간편하죠. 단 하루 한 2스푼이면 충분해요. 달다고 자꾸 먹다 보면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한 스푼 꿀 습관 오늘부터 함께 해보실래요? 달콤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꿀처럼 자연 그대로의 단맛은 우리 몸에 휴식을 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힘이 있답니다. 면역력, 피로, 소화, 기침, 혈압까지 꿀 하나로 챙길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의 꿀로 당신의 식탁에도 건강과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돼요. 따뜻한 댓글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